예, 이게 실존치료 방법론인데 실존치료 방법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하이데거가 우리가 심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와 더불어서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또 현대 사회과학에서, 또 철학에서, 문학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신학에서 다양한 관점에 있어서 하이데거가 20세기에 있어서 지성사회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우리가 이제 복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심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데거가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시사성을 주고 있다. 특히 심리치료나 복지치료의 실천 기술 방법론에 있어서는 하이데거가 상당한 위치에 있다. 어떤 관점에서 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존주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존주의로 이렇게 분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이제 앞서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우리가 무신론, 그 다음에 유신론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는 니체를 중심으로 해서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신론적인 실존주의나 키에르케고르는 칼 바르트라든지 이러한 신학자들의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키에르케고르는 실존하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은 불안이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불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이데거가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이라는 현상을 가장 깊이 파고든 사람이다. 라고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해서 사실 하이데거의 그 지적인 연류 자체는 키에르케고르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자는 하이데거는 이제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다. 초기에는 무신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후기에는 또 자기가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유신론적인 실존주의, 죽을 때는 자기 친구인 목사로부터서 임종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나 이 다양한 것을 보았을 때 후기에는 결국은 실존보다는 본질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해서 결국은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유신론적인 것이 아니라 무신론적인 관점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인간은 우연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완전히 내 동댕이 쳐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인 것이죠. 자, 이 하이데거에서 개념은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 존재는 존재자보다 앞서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보다 현 존재가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이 철학의 흐름 자체는 플라톤 이후로 철학은 주체와 객체를 이렇게 나누는다고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나 아닌 모든 것은 객체인데 이 객체와 주체의 분리 속에서 인간은 이렇게 외부 환경이나 아니면 신의 의지에 따라서 역사에 흘러들어왔다. 이렇게 보지만 하이데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와 객체 중에서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객체나 주체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든 현상에 있어서는 다 존재자들이 있잖아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뭐, 바다도 있고, 다른 모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자들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묻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하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그러한, 철학자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바다도 새도 일반 동물도 식물도 꽃도 다 존재인데 자기 존재의 의미 자체를 묻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이어야말로 존재의 의미 자체를 모든 존재들 중에서 존재의 의미를 파헤쳐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현대 중세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현재 바로 여기 있는 나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란 타임 앤드 빙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쓰는 겁니다. 모든 그러한 존재는 현 존재가 의미를 부여했었을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현재의 나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든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이 분류했던 주체와 객체가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주체는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하이데거는 플라톤까지 계속적으로 비판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나가 더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과거는 주체와 객체를 분리했던 그러한 주체는 큰 의미가 없고 현재의 내가 어떻게 주체와 객체의 의미를 부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심리 치료를 할 때에 정신분석학이나 행동주의나 일반적인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치료하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재 내가 모든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근원은 현재의 now here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것은 로저스 방법론과도 연결되어 있고 인본주의 내지는 실존주의와 연결되어 있으면 불교와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 불교는 끊임없이 내가 객체를 불러주지 않으면 신 자체도 내가 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신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어서 신이 인간을 불렀다 이렇게 보지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실존주의자들은 현재의 나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상천하 유화 독존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불러주지 않을 때는 신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그런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현 존재야말로 모든 역사를 재평가하고 재해석하고 의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주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어떤 의지나 조그만 어떠한 심리적 현상만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치료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전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전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지 부분적인 행동과 사고나 이런 부분적인 의식만 가지고 심리적인 내면감만 가지고 치료해서는 치료가 완벽하지 못하다 보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는 것 현상 중에 그러면 이 심리치료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치료가 왜 중요한가? 기존 심리치료에 있어서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연과학의 한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후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후설은 자연과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 생활 세계가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데 비판을 하고 자연과학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의 인간 생활 세계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대 과학 사회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활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피폐화되었다 이래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자체는 원래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생활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 세계는 자연과학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현대의 산업화라든지 도시화라든지 정부와 사회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인간과 외부 환경인 자연과학이 분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원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비판하여서 자연과학이 인간성을 말살에 들어오는 그 현상 자체를 계속적으로 비판해 들어온 사람이 후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활세계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여서 생활세계를 굉장히 강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생활세계는 원래 생활세계 자연과학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그런 거죠. 하나이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세계 내지는 일상생, 그다음에 르페브르라든지 마페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의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연과학과 일반적인 인문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과학 자체의 우리의 삶 자체는 원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다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근대과학 사회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근대과학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과학 자체가 인간을 계속 분리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많은 심리 현상 자체는 인간을 부분으로 단절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시 생활세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활세계를 회복하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주체와 객체의 분리해서 현 주체의 그러한 능동적인 의미 파악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러는 거죠.
도대체 외부 환경은 어떤 변화가 있고 도대체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인간이 계속적으로 단자화되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기에 본질적으로 문제를 제시한 사람이 하이데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판단의 근거이다는 이야기죠. 외부 환경과 내부의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인간과 외부 환경을 계속 불시킨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계속하게 되게 되면 인간은 계속 피폐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내면의 세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들어온 사람이 하이데거이다. 그러면서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이제 강조해 들어온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존재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활세계를 알아야 되고 현상을 알아야 되고 해석학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속 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현상과 해석학을 알고 생활세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존재를 알 수 있고 치료가 본질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현상은 우리가 심리나 사회 구조에 의한 우리가 이론적인 그런 해답만 가지고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기존의 심리 사회이론의 정해된 정형화된 거기에 있어서는 완벽한 인간 이해의 답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현재 상태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을 때 비로소 기존에 있는 심리 구조에서 벗어난 여러 많은 현상들이 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인간의 본질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현상에 집착해야 되고 천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후스는 또 하이데거는 존재론을 이야기하지만 또 현상학과 그 다음 해석학이라는 것은 존재론에 대한 현상과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심리나 사회나 보편성 또 역사에 기초한 그런 보편적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해석학에서는 가다만 어떤 사람은 저자가 글을 쓴 사람의 어떤 지평과 글을 읽는 사람의 지평, 쉽게 말해서 강의하는 사람의 지평과 강의를 듣는 사람의 지평 또는 치료자인 소셜 워크의 지평과 클라이언트 지평이 만날 때에 비로소 그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이트의 해석과 직면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나중에 또 프랑클이라고 하는 로고테라피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해석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하세요.